우리나라에서 아주 참 귀하신 분입니다. 미생물을 수십 년간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서 다중발효를 통한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고 국가적인 과제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최재용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쌀쌀해져 가는데 아침에 빨리 오시느라고 식사들도 못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2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해서 1시간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경북 바이오 벤처 프라자가 그런 데는요, 경북 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 생산과 연구와 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부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생산시설로서 이제 GMP 시설, 그리고 음료 자동화 라인 공장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드라이어하고 이제 분유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공장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GMP 시설로서는 원료, 추출, 농축, 그리고 이제 발효, 그리고 이제 포장 시설로서는 캡슐과 타전, 또 과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도 이 정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시설과 연구시설 또한 대기업 연구소 못지않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생물 쪽이죠. 미생물 쪽에 연구를 하면서 국가의 연구를 지금 여러 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이제 교육할 내용은 인간을 살리는 미래 기술 다중발효입니다. 이제 발효와 다중발효가 어떤 게 다른가, 그리고 발효란 무엇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인간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 강의니까 잘 들으시고, 또 혹시 그 강의를 듣는 도중에 보시면 끝나고 나서 질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농학 박사를 나오고요. 석사까지는 영남대학교 쭉 나오고 경북대학교 쪽도 식품공학 쪽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동양대학교 생명과학공학과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물질공정연구소 미생물 생물공정 부분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 교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가 되어 있고요. 국제천연물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서 내추럴 CNF 대표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미래의 기술 다중발효. 우리가 이제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40대만 돼도 담배대를 뒤에 꽂고 다니셨죠?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못 살기 때문에 61년이 되면 한갑을 해드리고 했는데 요새는 전혀 안 하시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인간 수명이 100세를 살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00세 아니라 200세를 살더라도 마비가 된다든가 치매가 걸려서 병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제일 질병이 많이 일으키는,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을 보거든요. 악성 신생물, 암이죠. 암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뇌 쪽에는 이제 30% 되는데 뇌혈관 질환으로서는 치매라든가 또 뭡니까? 뇌졸중이라 하죠. 뇌졸중은 이 실핏줄이 막힌 것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또 터진 것도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 이제 막힌 것은 뇌경색, 또 터진 것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강의만 들으셔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뇌졸중해서 마비가 되는 거는 참 그대로의 또 문제가 있지만 그 치매가 있어요. 치매는요 요새는 30대도 치매가 걸립니다. 아시고 있죠? 이런 게 식생활 문제라든가 과도한 그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5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치매 중에서도 이제 치매와 파킨슨씨 두 가지를 두 가지 배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100세 시대를 외라스를 지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중발효로서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인간을 그러면 위협하는 요인들이 뭐냐? 중금속, 그리고 독성물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질, 지혜무식품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중금속 중에서는요 수원이라든가 납, 비소 이 부분은 이제 광물질이라든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카드뮴은 한약재에 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중발효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제 독성물질로 작용하는 것은 스테로이드제나 곰팡이도 식품 첨가물 장교 농약인데 스테로이드제는 지금 3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고요. 올해 또한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막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 하면 이제 병원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뇌종양이라든가 악성 이제 그 신생암 쪽에 이제 그 통증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화장품 쪽에는 미백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피부 윤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식약청 분석에 의해서 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곰팡이도 이건 뭡니까? 보톡스죠. 보톡스 외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곡물의 곰팡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위해를 받습니다. 곰팡이는 이 독이요 잘못 체내에 유기되면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해를 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잔류농약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뻐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되는데 이 부분 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또 물질 또한 우리 인간을 엄청 위해를 하고 있죠. 세슘은 일본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죠. 이 문제보다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에서 날라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슘도 큰 문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능계라든가 다이옥신은 제초제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 폐비닐 있잖아요. 농촌에 일시운 거 갖다가 키우면 이런 데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밭둑에다 폐비닐 갖다 놓고 태우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떠다니다가 비로소 어느 심신상골 지금 다 이게 다육신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문제가 돼서 폐기물을 이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가끔 모르게 태우고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MO 식품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서 GMO 식품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에 GMO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가려가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방울토마토라든가 또 그 외에 뷰 종류도 그렇고요. 옥수수 종류도 그렇고 요새 뭐 대학 찰옥수수함이 파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전자 조작에 의한 거거든요.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다 가려가면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위해를 받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트레스, 매스컴이라든가 출퇴근, 회사에 가정한 일, 과음, 흡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인데 요 말씀을 잠깐 한번 드리고 갈게요. 서울 경희대 의료원 초기 원장을 하시던 구본원 박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저도 친합니다. 친해서 병원에 이제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구본원 박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거의 기등하신 분도 있고 더 젊으신 분이 있는데 90이 넘으신 분은 그러기도 좋고요. 70한 5대신 분은 엄청나게 찌들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그냥 맛있는 거만 다 잡수고 다니시면서 오시는 분이냐,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76 잡수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라는 혼인까지 싸움 하지 난리가 나니까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침도 먹기 전에 막 성질을 버럭버럭 90이 넘으신 분은 왜 그런가? 자기는 아직 정력이 좋아갖고 여자친구들하고 놀러가 다니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인생은 참 팔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아침부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기사만 보면 나 또한 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것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의 DNA 암흑물이라든가 면역계 내세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을 한다면 어디로 공격하느냐? 여기 보시면 DNA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봐봐요. C는 뭡니까? G, A는 T, G는 C, T는 A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탁탁 연결이 됐는데 여 중에 C가 C로 A가 A로만 연결이 된다면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정말 그런 성을 갖고 태어난다든가 여자로서 자궁이 없고 임신을 못하는 그런 쪽으로 태어나는 이런 문제가 엄청난 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중발효를 해서 체내에 독성이 있으면 독성을 빼내고 GMO로 해서 유전자가 참 잘못될 수 있는 거는 그걸 개선시키고 하는 것이 다중발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발효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난지 알고 있어요. 내가 난지. 그리고 이제 또 심리학자들이 보면 내 속에 영이 나 말고도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2개, 3개를 가진 사람은 무당이라든가 점쟁이가 되고 하나,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영보다는 더 나를 지배하는 게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인체의 항상성을 위해 인체 내 미생물들은 항상 미생물들과 우리 인체는 협상을 하고 협정을 해서 건강한 인체로 또 돌아서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하고 면역력 저하로 해서 항상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체 내에는요, 인간의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우리 인체 내에 사는 공생하는 미생물은요, 이거의 100배 정도가 더 많으니까 얼마입니까?
경으로 봐야 되죠. 경이 아닙니다. 경. 그리고 인체는 인체 내 미생물들과 공경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보여주는데 미토콘드리아 외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생물들이 같이 공경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는가면요. 이런 미생물들은 원래 밖에 있던 박테리아나 그냥 미생물이 쓰는데 이것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바깥의 세상에 살 때는 위해 물질이 많은데 인체 내 세포 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고 우리 인간이 먹고 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영양을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참 재미나죠? 이렇게 우리 인체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인체의 주인을 미생물이라고 새로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미생물을 살릴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으로 나를 살릴 것인가? 그죠? 사람은요, 항상 내가 먼저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돼야지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살 것인가? 무공해 식품 사먹고, 유기농 식품 사먹고, 이러죠? 참 재미나잖아요.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사는 미생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위해서 무공해를 찾고 유기농을 찾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내가 먹어서 미생물들이 잘 살게 해줌으로써 내가 잠수를 하고 백세시도. 그렇게 로하스와 웰빙이 만나서 웨라스가 갑니다. 웨라스. 요새 달라졌습니다. 웨라스를 살리. 그래서 어떻게 이래 되느냐?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입니다. 미생물이요. 이런 오염되지 않는 이런 유기농이라든가 무공해 아니면 다종 발효 식품을 먹고 그 미생물들이 내놓는 대사산물이 인체 친화 물질로 인체 영양이라든가 인체 각 기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되겠죠. 그래서 칠삭동이나 팔삭동이, 구삭동이는 전부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키우죠. 그와 같이 미생물 또한 인큐베이터에서 다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적정 환경하고 온도, 영양성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미생물도. 사람을 인큐베이터에 넣어가 키우는 거나 미생물을 인큐베이터에 넣어가 키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체 유익균들은 여러 내장 속속들이 기관, 살갗이라든가 모든 그 내장 속이라든가 그런 피부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유익한 일을 해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요.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바이탈이라는 것도 부르죠. 체내 바이탈.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온을 36도에서 37도로 유지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 36도에서 37도가 우리의 인간 평균 체온이죠. 근데요, 이거와 다르게 35.5도로 태어난 사람과 36도로 태어난 사람은요, 얼마나 큰 차이로 인생을 사는가 하면 35.5도로 의아한 태어난 애들은요, 평생을 병으로 살아요. 근데 36도 이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주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약 쪽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 쪽으로.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어디가 이제 제일 체온이 낮아짐으로써 어디가 치명적으로 되는가 하면 여성분들은 하체, 특히 자궁이 냉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요, 모든 만병이 여성들은 자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그 대개가 체온이 중간 정도 유지하는데 술을 가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랫배가 냉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냉하고 자궁이 냉하게 됨으로써 암세포가 제일 살기 좋아하는 온도가 35도입니다. 뭔가 아시겠죠? 그렇게 체온이 낮아짐으로써 암세포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체온의 그 상승 때문에 제가 한 4, 5년 동안 참옷 있잖아요. 참옷도 껍질을 발효를 해서 한의사 협회 쪽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성들이 45세 이상 된 여성들이 무조건 오게 되면 3%를 추가해서 참옷을 추가해서 다 저걸 처방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체온이 높아져야지, 자궁이 따뜻해져야지 병의 근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뇌종양의 근본 원인이요, 최고의 근본 원인이 수원입니다. 옛날에요, 참 정말 그 급이 없었는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원을 가지고 놀기 좋아서 온도계를 깨서 수원을 갖고 일어나고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어린애들이 경기한다거든요. 경기하면 주사나 영사 갈아갖고 그래 미기로 그래 찍어주죠. 그게 뭔가 합니까? 수원입니다. 수원을 이제 변성시킨 건데, 그리고 경명주사 또한 수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주 놀리는 애들은 그걸 많이 해주는 애들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원 중독이 걸려 병에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수원 중독이 오기 전에는 살갗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옛날 화장품 동동구르무 많이 바르신 분들은 그 막걸리 집에서 아가씨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시면 얼굴이 푸죽죽하죠. 그게 수원 중독입니다. 체내에 들어와서 중독이 되면 빠져나가지 거의 못하는 거죠. 근데 다중발을 하면 이런 수원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비소를 기준치 이하로 빼낼 수 있고 그걸 해체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뇌종양이 많이 걸린 사람을 보니까 스님들이라든가 또 참 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거 부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천마를 발휘해서 드렸더니, 천마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질환의 치료 물질도 있지만 그런 중금속을 해체해서 빼내는 그런 GST라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했더니 어떻게 뇌종양이요, 병원에서 나가라 했는데 20일 만에 통증이 다 없어지고 한 2달 만에 그냥 뇌종양이 없어졌습니다. 치료된 게 아니고 뇌종양이라든가 암은요, 그 원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대 병원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고 뇌종양 걸리면 뇌 잘라갖고 그 속에 띄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띄내고 잘라낸다고 그게 고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 물질을 고쳐주는 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생물은 뭔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부자빵리는 방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선 왕조들 제사 지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저는요, 조선 왕조 이승계 왕조부터 끝까지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사장이 지내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저를 초청했어요. 한번 올라오십시오. 근데 사람이 살면서 국가의 왕들 제사를 지낸 그런 초청받는 게 잘 없다고 그래요. 제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정말 선택된 사람이라고 뭐를 원하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사 지내는데 참석을 해서 내가 정말 보람된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도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한 번만 해보고 가십시오 해가지고만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뭐 타고날 때 다 타고나셨는데 더 할 것도 없으신 건 왜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방망이를 한 개 갖고 나왔다고. 태어날 때. 부자방망이. 그래, 그걸 또 부자방망이가 뭔가 그거 묻기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왔는데 1년 동안을 곰곰이 생각하니 계속 내가 부자방망이를 태어났으면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 나와라 뚝딱 이래잖아요. 그래, 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래,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중국에도 유명한 천년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얘기하면 너무 또 이제 말이 와전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중국에서 알아봤더니 한국의 발효가 유명하다는데, 한국에서 발효하는 데를 다 다니기 봤더니 전부 다 자기가 신뢰를 못하는 발효를 하거든요. 그래 좀 제가 수지자가 될 테니까 발효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못 알려주죠. 어떻게 중국의 기술 노출이 되도록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뭘 원하냐? 당신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랬더니 담배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설탕 넣고 넣어갖고 발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효를 해보니까 담배가 쫙 나가는데 이게 칙칙칙 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설탕 때문에 노즐이 다 몇 개가 있고 이게 품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효하는 것은 설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갖고 와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노출되고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큰 기술이라고. 안 그러면 자기들 못 쓰잖아요. 이런 쫙 이제 분산해갖고 이게 권련이 나갈 텐데, 중국에요. 담배 공장이 60몇 개라고 그래요. 64개라 하던가. 그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중국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가면요. 저도 중국에 가봤는데, 앉아가 시간마다 줘요. 이게 적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우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담배가 불이 다 타잖아요. 또 줍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담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 담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려서 타르라든가 니코틴을 어떻게 조금 몸속으로 덜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이제 공산당 차원에서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갖고 한국에 댕기고 보니까 당신 혼자밖에 없다. 그래, 그때 봤더니, 정말로 내 혼자밖에 없는가? 그때부터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특허도 찾아보고, 다 찾아본 거예요. 정말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방맹이구나. 그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발효를 하지 말고 뭐로 해야 되냐? 나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노 물질이라든가 나노 고차 발효, 나노 발효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된 게 우리나라의 나노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도깨비방망이고 부자방망입니다.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미생물을 생각하고 능력까지 몰라가고 미물이라고 그랬어요. 미물. 참 미물 맛도 못하는 놈.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을 미물 맛도 못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생물이 얼마나 사람보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파장을 다 읽습니다. 얼마나 읽는가 하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 자식한테 먹일 막 반찬을 만들고 이럴 때는 균들이 좋은 미생물이 순간적으로 손에 닿습니다. 내가 저걸 훔쳐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 되겠다 이러면 내 몸에 나쁜 미생물들만 왕성하고 좋은 미생물들 싹 도망가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반찬을 먹어보면 처음에 맛있는 거 그러는데 일주일만 먹으면요 질기 뿌리는 거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일하는 시는 참모들은 돈 벌려고 하지 손님들 맛있게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진기가 없습니다. 진기가. 그래서 진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한번 보세요. 미생물이란 그 신이 인간에게 준 체제의 선물 부패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부패가 되지 않는다면요 온 천지 송장 때문에 못 살죠. 이게 발붙여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인도 가보니까 부패가 안 돼도 너무 건조하고 햇빛이 강해서 정말로 그 부패가 안 돼도 되더라고요. 왜? 제가 인도에 가서 그 호텔에 자고 그 옆에 큰 정말 아름다운 그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산책을 하려고 딱 내려갔더니 전부 앉아가 있는 사람 공원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길래 저기 앉아가 있는가 가갖고 보니까 대변을 보고 앉아갖고 있어요. 아니 공원에 놀러를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대변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야 참 희한한 일도 있다. 그래서 딱을 일어봤더니요 전부 다 대변인데 너무 건조하니까 어제 놓은 대변은 벌써 말라서 바람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미생물이 안 통하고 너무 건조하고 바람 불면 그게 흩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건 조금 이거 부패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준 최대의 선물은요 부패와 망각입니다. 망각도 그렇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천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잊어버리죠.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저 알려진 미생물은 수천 종으로서 수천 종이 약 7% 정도. 7%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된장을 만드는 미생물 전혀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미생물은 조금 이제 조리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구가 조금 돼 있죠. 그리고 청국장을 만드는 미생물은 10몇 가지밖에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 일본은 어떻게 하냐? 일본은요 된장을 만드는 미생물도 수십만 가지, 청국장을 만드는 납두균도 수십만 가지를 조작하고 탐색하고 개변해갖고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 우리나라는 미생물 연구 안 해도 누구나 된장 다 담죠. 청국장 다 담아 먹지. 김치 다 담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요 담는다고 되는 게 잘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막걸리를 담으려고 하면 누룩을 띄워야 되죠. 누룩을 띄우니까 누룩은 만들어져요. 근데 막걸리를 만드니까 막걸리 도수가요 5도가 돼야 되거든. 처음에 만들 때 5도가 되고 나가게 되면 7도. 모로미는 또 더 강하죠. 모로미라고 아시죠? 진드기. 근데 중국에는요 진드기가 3도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맛은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치기가 안 나와요. 그런 이제 그 각국의 미생물들이 그런 특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봐봐요. 김씨는 김씨인데 서울 사는 김씨,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김씨, 시골에 농사 지는 김씨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한 가지 미생물이라도 각각의 특성이 그 사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의 종류는요. 미생물의 종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해 쓰는 미생물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혐오 종류라서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그러면 발효는 뭐냐?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는 한의학이라는 데는 민간의학, 식품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뭔가 하면 한의학에 술을 이용해서 부정부패한 거, 술에 담갔다 말리고 뭐 이래 한 거, 신고, 이런 한의학 쪽에 한 거와 식품 쪽에는 누룩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단술, 식초. 이제 뭐 한의학에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없겠지만 식품에 하는 건 누룩 맛있죠? 막걸리 담아 먹는 거.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그 전통주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일본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세금하고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그 밀주를 못하게 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못하게 했어요. 전부 다 왜 저 삼쪽에 갖다가 가만히
숨겨서 발효해놓고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오래된 전통이라서 누룩을 이용한 막걸리라든가 기타 술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단술, 이런 술을 담는 건 극히 중요한데 단술은 참 중요해요. 단술을 우리 그 선조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었는가 하면 독성이 있다든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단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왜 호미하고 삽질하고 해서 뼈골이 그 완전 골병이 든 거. 골병 든 거죠. 골병 든 거. 골병 든 것은 뭘로 풀어야 됩니까? 골병 든 걸 풀어주는 걸 풀어야 되죠. 골담초는 왜 골담초라고 하는가 하면요. 골에 담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골병입니다. 골병. 맞습니까? 그거를 풀어주는 건 골담초밖에 없는데 골담초가 두드러기가 그냥 먹으면요 10명이면 10명 두드러기가 다 나는데 10명 중에 그냥 1명 정도는 죽을 정도 사망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어갖고 통증을 없애고 골의 담을 빼내는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단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술은 뭔가 하면요 알파 아밀라제라고 합니다. 알파 아밀라제. 저거죠? 역딜금을 하죠? 예. 역딜금은 단백질을 이렇게 끊어주는데 잘 끊다 보니까 알러지 물질도 완벽하게 끊지 못하지만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는 나오지만 약간 그 단술을 먹어도 두드러기는 나지만 죽을 정도까지는 위험하다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발효 산업이 들어온 것은요, 어디서 들어왔는가 합니까?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대량 발효 산업. 뭔가 하면요, 아지나모토 알죠? 아지나모토. 예. 아지나모토가 일본의 발효입니다. 아지나모토를 갖다가 우리나라 봐봐요. 미풍은 본래 원형 산업이라 하는 데서 미풍을 했고요. 미영, 신한제분, 선미서 이런 데서 갖고 와서 미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나, 미원, 미풍 이런 걸 만들다가 이게 MSG라 하죠? MSG. 예. MSG는요, 본래는 이게 옛날에 미풍, 미원 이런 것은 본래는 뭔가 하면 사탕수수로 했습니다. 사탕수수. 그때 사탕수수로 했다 소리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뱅가루를 했다. 뱅가루. 사람들 못 먹게. 사탕수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화학제로 합성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 MSG 먹지 말아라 막 이랬었죠. MSG 안 먹고 뭘 먹습니까? 다시다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젓갈이 들어가 있고 모든 데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먹지만은 우리 몸에서 빼낼 수 있고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후에 인간을 살리는 미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재는 지금 뭔가 하면 미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BT죠.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 기술이 BT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BT 기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로 봤을 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라 하는 거, 저 단어는 써먹고 내필인 지가 한 7년 정도 될 거예요. 한 5년이나. 써먹고 내필있죠? 나눠먹고 다 써먹고 벌써 다 내필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미나는가 하면요. 21세기도 안 됐는데 21세기에 하면 다 써먹고 다 버리잖아요. 없습니다. 다른지 쓰도 못해. 그런 거 쓰면 구닥다리예요. 구닥다리.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바이오시대도 지내고 이제 융합시대, 융합시대. 융합시대도 이제 한 내년 전에 가면 다 써먹고 이제 뭐를 쓰고 그런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융합은 뭔가 하면, 보세요. 과학과, 그리고 또 과학은 현대과학이에요. 과학, 물리, 미생물, 그리고 또 제조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이래 모여서 한 가지를 연구해서 만드는 게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 참 재미나게 붙였죠? 옛날에는 영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했지만 같이 먹고 살아요. 같이 먹고 살아요. 그게 이제 융합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현재는 하고 있고, 식품에서 기능성 식품물이나 음영한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지금 많은 발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신물질 탐색이라든가 고부가스 부여라든가 인체 노화 억제 물질 이런 사람이 이래 늙으면 이래 됩니다. 한번 보세요. 참 재미나죠?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요, 이런 노화 억제 물질, 인체 노화 억제 물질이 앞으로 인체 노화 억제 물질은요, 곰팡이에서 다량 대사 물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효하는 물질은요, 미백도 되죠, 노화 억제도 되지, 출현 개선도 되지, 이것이 한꺼번에 다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곰팡이와 병원 미생물이라든가 폼모라든가 이런 걸 다 이용하는데, 우리가 식품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곰팡이 종입니다. 곰팡이는 뭘 곰팡이라고 그러죠? 곰팡이는요, 넓게 봐서는 토양 미생물과 버섯까지도 곰팡이로 봅니다. 버섯 보면 곰팡이같이 균사 하얗게 다 피죠. 버섯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들이 하는가만요. 사람은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생산하죠. 버섯은 A락하는 곰팡이와 B락하는 곰팡이가 쫙 만나서 탁 부딪혔을 때 결혼을 해서 버섯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버섯이 못 납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가만요. 천마를 키우자면 뽕나무 버섯 균사로 키우거든요. 천마를 키우는데 얘가 천마한테 하기만 하면 천마가 이걸 끊어서 먹고 한게 버섯이 안 하고 균사만 큽니다. 평생을 균사로 두고 뽕나무 버섯을 못 키우는 겁니다. 걔를 천마를 딱 띠내놓고 딱 갖다 놓으면 버섯이 딱 나요. 참 재미나죠? 세상에 그런 참 조화도 있습니다. 참 그게 조화죠. 네. 그래서 인체 노화 물질은 곰팡이를 이용하여 발효를 했을 때 다량 검출이 된다. 여기서요, 항상 참 강의할 때마다 참 문제나는데, 제일 좋은 여기서 발효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완벽하게 발효가 된 물질이겠습니까? 네? 천년초. 천년식초죠. 그래서 김치는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모든 미생물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죠. 막 싸움판이 벌어져서 다음은 젖산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젖산은 이제 유산균 종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류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넘어가는 게 초산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초산균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새콤새콤한 시죠, 이제. 젖산균 끄정은 맛이 들어서 아주 먹기 좋은 상태죠.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가면 초산균인데, 초산균은 시끄럽기 시작하죠.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로 넘어가죠. 부패로 넘어가면 위에 허연 골가진감이 끼게 됐죠. 그러면 그 속에 효소는 거의 다 파괴가 되고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끼 갖고 오래 갈수록 자꾸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묵은지라고 하는데, 먹기는 아주 좋지만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엄청 효과를 일으키든 안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천년식초는 뭔가 하면 이것이 김치도요, 알코올 생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이 워낙 적은 양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젖산으로 넘어가서 초산 넘어가고 해서, 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알코올 생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식초가 되기 전에는 항상 알코올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지 천년식초가 됩니다. 식초가 됐다면 이것은 마지막 발효 산물의 최종 산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발효는 뭐냐?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조금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발효는 뭐냐? 발효는 공업적인 의미의 발효조 혹은 생물 반응기에서 적당한 미생물을 특정 조건, 그 영양분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조건에서 배양하여 목적 성분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배양 조락하기도 하고 발효 조락하기도 하고 생물 반응기라 하기도 하고 바이오 리액터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잘 같은 말인데 선호교는 아시죠? 선호교는 바시러스, 이제 학명으로는 바시러스 종류인데 한국말로는 선호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딴 균이 아니고 바시러스 토양미생물 쪽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뭔가 하면 요것은 인큐베이터입니다. 요것도 전 인큐베이터로 보는데 이건 액체 상태의 인큐베이터. 요거는 고체 상태의 인큐베이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건 발효조가요. 인큐베이터 혹은 이런 특정 조건인가 영양분 농도 이런 것이 자동 조정되는 이런 어느 한 일정한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간에서 적당한 미생물을 투여하여 특정 조건에서 목적 성분을 생산하는 것은 고체 발효고, 요 말은 액체 발효입니다. 그리고 식품공학적인 의미에서는요, 미생물을 투여하여 발효 최종 산물의 젖산이라든가 초산이라든가 알코올이 생성되는 것을 식품공학적 의미에서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발효가 뭐냐? 이래 이제 어원을 이래 정리를 해주는가 하면 지금 종편에서 발효라는 건 설탕 넣고 매실액이나 과일 넣고 반반 넣어야 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에 의한 생성물은 그러면 과연 뭔가? 효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알코올이라든가 글리세롤, 이산화탄소, 아세타. 이렇게 대개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술량이죠, 술량. 근데 효모가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효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과일 보면, 포도에 보면 하얘 분화가 있는 거 있죠? 자두나 모든 거 보면 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얘들이 왜 그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효모가 왜 그 붙어 있겠습니까? 과일마다. 영양물질 빨아먹고. 근데 걔들이 거기 살아가다가 이제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걔가 딱 떨어지게 되면 걔를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초산이나 알코올, 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공생물질. 나는 이제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산에 가면 딸던 물인데 왜 그게 딸도 안 당기고 막 하는데 새파란 한데 하얀 가루로 줄기가 뒤집혀 있는 딸나무 있죠. 복분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 효수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걔가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애는 약을 안 쳐도 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미생물들이 오면 걔들 다 방막을 해주는 거죠.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술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 술이 나올까 싶어서 언젠가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효모는 그런 것이고 곰팡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 미생물이면서 메두를 만들면 메두에 들어붙어 있는 흰 거, 누런 거, 검은 거, 파란 곰팡이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버섯까지도 내가 얘기했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생물질이라든가 구연산, 그 위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 대사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으로서도 다른 대사산물을 이용해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와 부패, 아까 그랬죠? 부패는 뭡니까?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이 부패다. 그랬죠? 그럼 부패는 뭐냐?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인해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 그렇지 못하다면 부패. 그렇죠?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공학적인 발효와 부패는 또 다릅니다. 식품공학적으로 발효와 부패는 뭐냐? 미생물을 이용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었을 때는 발효, 그렇지 못하다면 부패, 이렇습니다. 그러면 식품공학적인 의미에서 발효와 부패는 내가 알코올을 얻고자 하는데 초산이 됐다면 부패로 봅니다. 젖산을 얻고자 하는데 알코올이 돼도 부패로 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걸로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이제 발효. 그런데 다중발효와 발효는 또 다릅니다. 뒤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발효라 하는 겁니다. 발효. 그리고 효모와 효소의 정의. 앞에서 얘기했죠? 효모는. 얘기했고, 효소는 뭐냐? 효소는 뭐겠습니까? 종편에 발효를 해서 설탕을 넣고 발효를 하는 걸 해서 몇 개월이 지내고 몇 년이 지내게 안에 효소가 한 개도 없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효소는 뭐냐? 효소는요, 생명이 있는 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체 내에서 모든 필요한 대사산물을 만들어주는 게 효소입니다. 근데 얘들도 또한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라든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는요, 딱 생명이 딱 하면 사후경직이라고 뻣뻣하게 굳게 되죠. 사람도 굳게 되죠. 굳기 전에 유형을 하잖아. 안 그래요? 굳으면 유형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굳었던 게 다시 풀립니다. 다시 풀려요. 다시 풀리면 그때 안에서 도움을 주던 효소들은 이것을 부패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던 막 섞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애들이 섞고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설탕을 잔뜩 넣어줬다. 당침으로 되면 얘들이요, 속에서 생체 속에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빠져나오게 되면 얘들이 설탕이 적게 들어갔다면 설탕을 먹고 발효를 해서 술이 되겠죠. 술이 돼서 그 뒤에는 또 식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완전한 그 발효식품이 되는데 딱 나왔더니 설탕 농도가 너무 독해서 그만 얘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재미나는 걸 갖고 나왔죠. 이거 인터넷에서 찾다가 찾은 겁니다. 보세요. 추천적입니다. 당분 사용 결과에 의해서 효소 발효액의 보존성. 이건 안 섞는 겁니다. 안 섞는 거. 부패가 돼야 되는데 부패를 안 되게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도 효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겠죠. 부패가 돼야지 우리 몸도 효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나쁜 게 뭡니까? 꿀, 올리고당, 유기농 원당, 흑설탕, 전부 다 하죠. 하. 유기농 원당에는 뭐 조금 뭐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 황설탕도 중이죠. 백설탕은 강이죠. 아무리 놔둬도 안 썩는단 말입니다. 이게 얘들은 보존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나쁜 거를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정말로 그 사탕수에서 바로 뽑은 그런 그 원당은요, 그 컵에다가 딱 놔두고 한 6시간만 되면요, 술이 되거든요. 엄청나죠? 그거는 효소가, 어마어마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술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있어야지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조금 알짜답니까? 예. 자, 그러면 발효식품과 숙성의 정의. 발효식품은 뭐냐? 원래 재료에 없는 맛이라든가 없는 성분 이런 것을 생겨나게 해서 식품적 가치를 높여주는. 그리고 여기서 딱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정의인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이거를 그때 옛날에 태어나서 이걸 정의를 학술적으로 하락했다면 없는 맛과 없는 성분 그리고 인체 친화적인 물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없는 맛 없는 성분이 아무리 생겨도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인체가 이용하지 못하고
흡수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배출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좀 빠졌는데 봐봐요. 발효 조건이나 균류를 다루는 일이 어려워 상당한 요령과 경험이 필요한 공정이다. 내가 왜 이렇게 부차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아세요? 책에 있는. 근데 요것만이 전체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숙성은 뭐냐?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 설탕이 빠졌습니다. 설탕, 소금, 알코올 이런 것을 첨가해서 맛을 고르게 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을 어떠냐? 그냥 숙성,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효가 된 것은 숙성이 돼야 되는 거죠. 가만있어. 이걸 말씀 안 드렸네. 가만있어. 미안합니다. 그래, 숙성. 여기서요, 콩에서 메주까지 오는 데는, 그래서 뭐라 하죠, 그러면? 발효죠, 발효. 여기서 이래가는 건 뭡니까? 거의 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염성 균들이 조그만 작용을 하겠지만 거의 그 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된장을 담는데 여기와 여기가 어디가 된장이 잘 되겠어요? 된장 담아서 잡수시잖아요, 안 그래요? 뒤에 거요? 네. 예, 뒤에인데 여기도 조금 못한 거는 여기 햇빛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무와 그늘 모든 걸 있어서 좋은데 그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된장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애들이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는 김씨, 시박, 시채씨와 같이 얘들입니다. 노란균, 흰균, 이런 검은균 이런 것이 그 토양미생물로서 아스퍼질러스서 또 바이러스서 프롱고포니소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방성균, 희귀 방성균까지 들붙어가는 야들을 된장을 만드는 거죠. 발효의 분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만들려고 하면 알코올, 초를 만들려고 하면 초산 이런 식으로 발효가 있고요. 또 액체 발효가 있고 고체 발효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시지만 액체 발효는 물을 넣어야 하는 거죠. 증류소. 내가 발효하고자 하는 발효 물질을 100이라 하는 숫자를 넣고 증류수나 아니면 다른 그 용매를 100% 내지 120%로 참기름 정도를 넣고 미생물과 배지를 추가하여 발효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상발효라고 했어요. 고상발효. 고상발효는 뭔가 아십니까? 고체 상태의 발효를 고상발효라고 그럽니다. 중국말로. 그것은 이만큼 원료를 넣고 증류수를 한 20%나 30%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것이 이래 가시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 정도 물이 있어서 딱 요거를 밀봉을 해놓고 약간 온도를 높여주면 습기로 해갖고 이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발효를 합니다. 근데 완숙 발효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발효를 제가 하고 다중발효, 고체, 나노고체 발효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중발효가 어떤 건가? 다중발효가 어떤 건가? 기술의 차별은 반복 발효가 가능해서 극미생 물질로 100나노미터 이하로 잘게 쪼개므로써 인체에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아주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제형의 변화로 식품이라든가 항장원료, 기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다중발효를 할 수 있는 위생물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 이제 화요일마다 평생교육원에 이제 그 홍삼 만드는 사람, 식초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래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요 아주 영화하고 정말 가지고 놀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발효를 해야지 인간에게도 정말 도움을 주는데 부패균은 어떻습니까? 부패식이고 검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그러죠. 일단은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는 균들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발효 기술력의 목표이자 특징입니다. 보세요. 위 소화. 소화는 어디서 됩니까? 위에서 되죠. 위에서 위액이 내려와도 우리가 이것을 파괴가 안 돼갖고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지 흡수가 되잖아. 그래? 흡수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미이용, 미작용, 미배출. 미이용은요, 일단은 소화가 다 됐더라도 우리 인체 친화적인 물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란게란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우리 몸에 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이러면 아무리 소화를 잘해놔도 우리 몸으로 들고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체 친화적이어야 된다. 인체, 내 몸에 있는 효소들과 거의 흡사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작용, 미배출. 미작용은 크게 뭐 중요 안 하더라도 미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영양의 포화 상태에서 살고 있죠. 음식의 포화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양성분은 체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몇 시간 뒤에 빨리 빠져나오는, 거기 거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소로 작용합니다. 독소. 그러지만 알러지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을 일으킨다든가, 그럼으로써 얘가 체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가스를 발산하면 어떡합니까? 세포를 괴사시키겠죠. 이런 부분을 빨리 빼줘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다중발효고, 그리고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없던 향기, 요거는 말씀드리고, 미존재 물질, 미존재 대사 산물, 요건 뭐 거의 같은 말인데요. 미존재 물질은 영양성분도 되고 모든 게 될 수 있고, 미존재 대사 산물은 2차 대사 산물로 항생물질이라든가 기타 기능성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다음은 독성 물질이라든가 중금속 작용약, 알러지 물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빠른 흡수, 빠른 이용, 빠른 작용, 빠른 배출을 요거와 거의 같은 거죠. 고려하고, 무기유기 수용성은 뭔가 아시죠? 무기 뭡니까? 무기 물질. 광물이죠, 광물. 왜?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하는 물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금속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무기물질이에요. 거의 유기물질입니다. 이것을 유기로 바꿔서 수용화 시킬 수 있는 게 다중발효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이거를 잘 아시면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을 받아보면서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오늘부터 병을 이길 수 있는 일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몸속의 미생물들은요, 내가 교육하는, 강의하는 걸 듣고 지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이거 못 들으셔서 미생물들 강의 일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잠깐 좀 물 한잔 하고 합시다. 물 한잔 하시죠. 저희들은 지금 밖에서 촬영 시간 줄여서 밖에서 전부 다 촬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중발효의 정말 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다중발효를 하면 정말로 그런 차별성이 있는가? 이거 보세요. AMT 카메라로 찍었죠. 카메라 시스템 전자인미기입니다. 딱 찍어보니까 52.8원 나옵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52.31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맞죠? 이게 아니면 거짓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중발효가 실제는 황칠나무를 이런 식으로 고체 발효하고 액체 발효를 해서 발효산물을 여과 및 정제를 한다면 약침으로도 이용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래 되더라. 근데 그러면 정말 중금속도 없어졌느냐? 중금속 없어진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좀 보여요? 이거는 앞에 뭐 6인가 얼마죠? 이거 제가 잘 모르게 아무리 조정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처리구입니다. 1차 발효한 거, 2차 발효한 거. 0. 얼마로 돼 있고, 이거는요, 식품연구소에서 불검출로 딱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이게. 이게 안 나오면, 가리를 못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꽃입니다, 옷. 꽃인데, 꽃에 우르시올이잖아요. 우르시올 외에 꽃은 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꽃에는. 옷딱 이런 거 발효 안 하고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그러죠. 꽃이 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보세요. 불검출 딱 나왔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보세요. 광물질이 그러면 낙과 수원과 비소가 정말로 없어져요. 그냥 이거 비발효고 이거는 1차 발효, 2차 발효인데 없어집니다. 기준치야.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중발효에. 그런데 1차 발효라면요, 약간 식약청에서 얘기하는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를 했더니 기준치 이하로 넘어가고 3차 발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무력화가 되겠죠? 그것이 다중발효의 묘미입니다. 그래. 그러면 황칠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황칠나무는 왜 다중 발효를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칠나무는요, 이게, 여기 보면 열매, 잎, 줄기가 있는데, 줄기가 1년에 한 이 정도씩 보여요. 근데, 잎 갖고는, 본래 약은요, 황칠, 열매, 잎, 줄기, 뿌리까지 다 합쳐야지 약자인데, 뿌리는 다 캐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기까지만 해가 했더니, 황칠나무가 얼마나 야무가면요, 분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황칠로 만들어진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보면 거의 추출해가지고 파우치 제품이에요. 이게 분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분쇄가 못합니다. 환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탄을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분쇄가. 그래서 이 분쇄를 다중발효를 함으로써 나무의 세포막이 파괴되고 부드럽게 해서 분쇄를 다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인체에 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체에 들어갔을 때 쉽게 흡수되고 그리고 안식향이 살아있고 그렇게 안식향 같은 거는요 열로 팍 끓이면 거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가죠. 근데 발효를 함으로써 60도 이하에서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식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첫째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 황칠은요, 논문에 보면요,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효과가 다 됐다고, 다 좋다고 임상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안식향이 살아있어서 첫째, 난치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밥을 먹고 잠을 푹 자게 해줍니다. 암 환자들이요, 왜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잠 못 자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 밥 먹으면 계속 토하죠.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지 않습니까? 대사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는데 이것을 음용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안정이 돼서 잠잘 가지, 밥 먹지, 화장실 잘 가지. 옛날 우리 어린 애들한테 이랬죠. 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 그렇죠? 그게 최고 건강 아닙니까? 암 환자들도 그렇게 해주면 건강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요. 그리고 혈압 높은 사람들요. 안식향이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시키면요. 혈압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황칠 속에 들어있는 기능성 물질보다는 안식향에 천연 안식향이죠. 안식향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서 첫째, 이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다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얘가 모든 병을 고치는 물질들은요, 에너지가 같이 안 따라주면 병을 하다가 에너지가 못 따라주면 병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홍삼을 듬뿍 넣었습니다. 홍삼만 넣은 게 아니고요.
법적인 규제 내에서 인산어정도 발효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홍삼이 들어가서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수 보시면요, 아주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빨리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발효. 이걸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한 개 한 개에서 다 찍어가고 제 손으로 찍습니다. 지금들 절대 안 못해요. 제 손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한 개씩 넣어드리는 겁니다. 거기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배울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품을 만드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면요, 효과는 납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포장을 할 때 이걸 잡수고 정말 좋아져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보면요, 이 항칠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제주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한 부분이거든요. 특허 등록이라든가 출원, 그리고 심사 중에 있는 것, 논문 발표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저 항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온 그 제품은요,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그리고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항칠 이제 파우더라든가 또 단 이런 부분을 하고, 제일 재미나는 이 얘기는 염색, 천연 염색인데요. 항칠 바로 염료를 통한 염색. 이것은요, 뭐를 하냐면, 알러지 있는 사람들 이거 스카프 이거 좀 하고 다니면요, 하루 종일 하면 근질근질하고 이렇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을 하고 다니도 근지러운 그런 알러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계를 원래 이제 국가과제를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제가 연구원들과 이걸 전용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로티오네인과 GST가 함유된 천마한의 개발, 이렇게 국가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기능 쪽이죠? 그러면 당신 약 만드는 거 아니냐? 약은 아니다. 요래 우선 식품을 이렇게 효과가 있게 만들고, 다음 단계에 기능 저거 있잖아요. 개별 인정. 약 쪽이죠. 그리 올라갈 거다 해서, 그러면 에로티오네인은 뭐냐? 뇌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건 에로티오네인이라고 안 하고 ERG라고 해요. ERG. 예, ERG 이래 쳐보면 인터넷에 쫙 이하에 대한 효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면 GST라 하는 거는 인터넷 쳐봐도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글루타치온에스 전이 효소. 글루타치온에스 전이 효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소, 납, 뭡니까? 수원, 그리고 독성, 뭐 이런 거 있죠? 중금속. 이런 것이 체내 속에 있는 것을 해체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요, 한번 보세요. 발효 안 했을 땐 60일이, 2차 발효하면 330일, 3차 발효하면 이만큼 올라가겠죠? 장 GST도 똑같이 함량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죠. 이것이 1kg에 3억인데, 1kg예요. 얘가 60일에다 330일이면요, 돈을 쳤을 때 얼마 많은 돈이 나가시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중발효는 이런 고부가성 물질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금충초라 하는 거 얘기 들어보시는 건 몰라요. 금충초가 1kg에 2억 2천입니다. 1kg. 근데 이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2억 2천을 주고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그냥 대변으로 촥촥촥촥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발효를 딱 하면 100%가 소화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업을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은이버섯이라고 아실 거예요. 은이버섯. 그리고 모기버섯도 알죠. 그 상한버섯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손 안 되거든요. 상한버섯은 만약 삶아가 먹으면 물을 먹는 거와 같은가만요. 속뼈다구를 그냥 한 번 누가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들이 포자가 빼갖고 먹어야 되는데 포자가 이거 속에서 안 나와요. 막 펄펄 끓이면 포자는 그 속에서 죽어갖고 그냥 우러나는 물만 먹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중과를 하면 얘들이 완전히 세포만 파괴가 돼가지고 뜨뜻한 물만 갖다 넣어놔도 다 우러나는 3시간에. 그래서 감탄을 했습니다. 금충초를 하시는 분이. 왜? 이거 중국에 가야만요. 이거 도로 수출을 하면 되는 거죠. 중국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다시 수출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보시면, 단삼이라 하는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뭔가 하면, 단삼을 먹으면 달리는 말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건 난 이제 아직은 연구는 하지만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는 단삼나무 개발, 이렇게 국가에 이제 제출을 했더니 이게 가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으면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거죠. 네, 관절염에 관절염 약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왜 관절염 약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아시죠? 네. 홈쇼핑에 보면 작년, 재작년 그죠? 자, 3병을 줍니다. 1개월짜리 3개에다가 이것이 다가입니다. 3병을 더 줍니다. 막 그래갖고, 가가입 얼마입니까? 5만원인가 얼마 팔았죠. 글루코사민은 뭘로 만드는 건 아세요? 몰라요. 개 껍질이나 닭가물 껍질을 만듭니다. 꽃게 껍질, 이런, 아재 껍질, 이런 걸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아마 기증을 하실 겁니다. 황산이나 염산으로 녹화해 보거든요.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녹화해야지 안에 물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보는데 그걸로 녹으면 황산, 염산을 없애야 된다. 중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없애서 타정을 해갖고 병에 넣어갖고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1kg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중국 아들은 그냥 놓고 가갖고 그냥 항산이 들었든 염산이 들었든 그냥 막 파니까 1kg에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막 타정기 보셨죠? 여도 보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한 10분에 한 가마씩 나오거든요. 그냥 막 담아만 내. 그렇게 3명에다가 다시 세면 6개월치 이거 막 많이 사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 다 그렇겠죠. 당뇨병 완전히 막 부작용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제를 해서 지금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식품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제 왜 개발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요거 또 천년초는 찐득찐득한 점성이 있어서 이것이 진짜 갱년기에 60 넘으신 노인분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다. 천년초. 천년초는 가시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죠? 육지에 사는 게 천년초고 제주도 사는 건 백년초입니다. 백년초는 가시가 이만큼 있는 거고 천년초는 가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백년초는 영하로 내려가면 죽는 거고 천년초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도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천년초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연구를 하다가 냉장고 냉동실에다 집어넣어놨어요. 한 20kg. 집어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연구원들이 작년 봄에, 소장님, 이거 천년초가 냉동실에서 싹이 나요, 그래. 야, 이거 냉동실에 얼마나 게 어떻게 싹이 나? 갖고 와봐. 근데 진짜로 싹이 거예요. 그래, 이거 보면 갖다 버리지요, 이래. 아니야. 야, 이게 희한한 놈이다. 갖다 심어보자. 우리 시골에다 갖다 심었는데요. 다 살아났습니다. 이야, 그런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뭐가 들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천년 식초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거를 잡순 분들은요 어디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몸이 다 좋아졌대요. 아픈 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어디가 딱히 좋아졌다고는 못하는데 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그 왜 그 농민의 장터 뭐 서울에 있잖아요. 이거. 세종대왕 상인데 그거 하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무엇이 들었느냐 봤더니요 보세요. 식물성 칼슘이 밀치에 9배가 들었어요. 칼슘을 여러분들 잡수면 흡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신장에서 이제 칼슘을 잡아주고 소장에서 이제 잡아주는데 노인들이 돼가면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요 그걸 신장 여자분들이 제일 신장이 약해집니다. 전부 다 신장이 다 약하지 여자분들 신장 좋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면 칼슘 못 잡죠.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한 내장 기능 또한 소장에서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골다공증을 위올렸고 칼슘제를 먹어도요 흡수가 안 되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식물성 칼슘은요 얘 들어오지 말라 해도 쑥쑥 다 들어갑니다. 나노 쪽이에요. 나노 쪽. 나노 물질은요 저 문세 한번 보시죠. 문세 저 팔이나 목이 못 들어오죠.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노 물질은 똑같습니다. 세포막에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말아라 할 거 없이 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노 쪽의 물질입니다. 그래 돼서 이것과 그리고 비타민C가 뭡니까? 비타민C가 노화학적 물질도 되지만 인체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타민C죠. 근데 비타민C가요 풀풀 끓이면 없어지는 비타민C가 있고 안 없어지는 비타민C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지는 비타민C입니다. 합성된 것도 60도 이상 되면 다 깨지죠. 안 깨지는 거 뭐 있는 거 아세요? 안 깨지는 비타민C 100도도 어디에 들어간 걸 안 깨집니까? 감잎에 들어간 거예요. 감잎차 잡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감잎차로 만듭니까? 뭘로 만들겠어요? 그 왜 바나나 우유 바나나로 안 만들잖아. 감잎차는 뭘로 만드는지 모르시죠? 고영나무로 만듭니다. 고영나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감나무는 약간 비면 쭉 뿌리는데 고영나무는 해마다 비면요 엄청나게 막 아가샤나무가 좀 부육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길 정도 되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따죠. 1000평만씩 가나면요 정말로 엄청 따는 공기만 그 생각 안 하시면 어마어마한 고부가성 그거를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국가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연철장 많이 이용들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다중마루는 세포막 파괴와 미사하게 만들어서 극대한 뇌로도 가고 세포로도 가고 온 천지로 잘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인체 친화적인 그런 물질들이 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제가 한 시간만 하고 한다 하는 게 1시간 반이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최정 박사님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밖에서 저희들은 촬영을 다 했고요. 우리 박사님 인터뷰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황칠단을 하나씩 먹는데 그 먹는 거를 여기서 촬영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하나씩 요거 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고 쭉 하나씩 뽑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컵 저거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씩 뽑고 쭉 돌려주십시오. 여기 있어요. 그 질문이 있는데요. 황칠이 고혈압에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혈압에는 중간중간 먹을까? 아니면 따라가? 전부 나라가 따라가 드릴까? 물컵 다 가지고 주세요. 그냥 물컵 예. 그래야 되지. 예, 그래, 다 따라가 하는 거다. 몇 개씩 나와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높아지면 그거 먹으면 돼. 아니, 저거는 물 먹어야 되는데. 저거는 물만 마시. 다 같이 균형을 시원하는 걸 갖다가 아니, 고생 많다. 저거는 물 마시. 그리고 이제 그 잡수시는 동안
버리세요. 응. 이쪽으로 하나씩 보고 버리세요. 이제 저 화면 제한도 되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드려야지. 예, 그 PD님과 자, 어떻게 드실 거냐면요. 이쪽부터 한번 드시고, 따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드시고, 뒤에 쪽 한번 드시고, 세 번은 이제, 한번 드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큐드리면 드시고요. 이쪽 한번 드시고, 뒤쪽 한 번에 드시고, 할게요. 자, 이쪽부터 먼저 드시는 거를 촬영합니다. 아, 이쪽부터요? 이쪽부터요. 이쪽부터. 네. 아니, 파란색 잠바 입으신 분까지, 예. 파란색 잠바 입으십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PD 다 하나 하나씩 주세요.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이거. 예, 바로 이게 나노라가 바로. 이따가 여기까지. 자, 네, 우리는 아직 잠수지 말고 이쪽부터 먼저 촬영하고. 자, 네, 기억 먹을 되니까. 네. 보세요. 누구 말하네? 그 다음 저쪽으로 하고. 맛있어요. 먹어봐요. 그러니까 저 밖에 물 좀 1%가 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아이, 기억 이쪽 드실게요. 변호 나가는 게 없어. 무겁다요. 네. 자, 이쪽.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드실게요. 이쪽에 한번 한 분만 더 오셔야 되시면 예.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분들 완전 차이를 잘했잖아요. 다른 말은 안 하나.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자, 우리는 저쪽에 밖에 쪽에서 같이 조금 있다가 요 지금 박사님 요 강의실에서 인터뷰 하셔야 되고 무실 올라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요대로 놔두고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에 요 카페로 갑시다. 카페. 요 카페로 가보시다. 전부 다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바로 식사하러 갑니다. 자, 계란하자 그러면